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류의 물리학에 대한, 천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와 천체의 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이해하려고 또 물질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양자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은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거시세계, 즉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시세계를 탐구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론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물질의 근본은 알 수 없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 인류의 앞길을 이렇게 턱 가로막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론이 출현한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정말 100년 동안 그 이론만 온 인류가 아주 그냥 뒤집었다 엎었다 팠다 아주 까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즉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팽창은 어떻게 했고 팽창 이후에 수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탐구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경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에 의해서 그냥 봉인되어버린 물질의 내부 구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와 하는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없도록 딱 그냥 봉인해버린 이론이어서 그 부분이 우리 인류를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더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그 이론에 매달려 있어서는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진리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따라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척하지 않고는 진리를 탐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하나부터 1000가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오류라고 하면은 양자인 원자에게 붙들려 있는 포획되어 있죠. 포획되어 있는 전자가 위치를 어느 한 곳에 지정해서 확정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적이다. 그러므로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여기가 한계이니 더는 어떻게 해보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튼 것이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주로 해왔었던 그 뭡니까 입자 가속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입자 가속기는 뭡니까? 물질을 그냥 가속을 시킨 뒤에 벽에다 깨트린다든지 서로 부닥트려서 깨진 것들을 확인해서 물질의 내부에 무엇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물질의 근본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물질의 근본이 그 안에 찾아냈다고 하는 그 입자, 소립자, 밀입자 많이 있죠. 힉스, 쿼크, 중간자, 파이 중간자 해서 많은 양의 입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자들은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아니고요, 깨트려진 순간에 만들어져 나오는 입자입니다. 그 만들어져 나오는 입자를 보고 무슨 입자가 물질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부닥트리는 순간에 만들어져 나온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중력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부터 발호되는지, 시작점이 어디인지, 중력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물질이 있으면 주위에 곡률도 생기고 중력이 생긴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해가지고 세상에 내놨는데, 그 이론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들, 대학 교수들, 학생들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중력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다. 하나부터서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하나부터 1000가지가 다 아기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딱
딱딱딱 이 아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하여 오늘은 이제 우리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구는 극점이 존재를 합니다.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 극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장이 솟아나오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여기가 극점이고 여기는 이제 남극점, 여기는 북극점이죠. 북극점인데 여기서 솟아오릅니다. 솟아올라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결론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지구에 핵이 있습니다. 지구학자들이나 태양학자들의 주장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고 양자역학에 근거를 한 것이겠죠. 이 핵이 안에 무지하게 뜨거운 철이 용융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철이 용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기장은 만들어질 수 없다. 왜 만들어질 수가 없느냐? 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자가 그냥 만약에 철이다, 뜨겁다, 뜨겁다면 이 철핵이 뜨겁다면 이 자기장은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죠. 이 자기력선이. 그래서 남극점에서 솟아올라서 북극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의 거리는 약 600km 정도 됩니다. 자기장이 600km 상공을 지구 표면으로부터 남극점에서 솟아올라 북극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하죠. 그런데 주장하는 이론에 의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이론에 의하면 이 핵이 철이라면 이것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뜨거우면 전자는 뜨거운 물질에게서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석에 열을 가하면은 자화되어 있던 전자는 하나도 없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핵도 철이라면, 철이 용융되고 뜨겁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 자기력선은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이렇게 흐를 수도 없다. 그럼 뭐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냐? 이 핵은 차갑다. 그럼 뭐냐 이게? 프로톤이다. 이 핵은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즉 뭐가 있냐? 마이너스 273.16도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톤이 양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자 엉킴 상태에 있다. 핵 융합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이 융합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죠. 수소, 경수소 원자 하나를 놓고 본다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전자가 그나마 있어서 액화된다든지 기화된 상태라면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작습니다. 작은데 이게 이 프로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3.16도라고 하는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켈빈 온도가 뭐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조개, 경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만들어내느냐?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핵력을 만들어냅니다. 핵력. 핵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핵력은 무엇이든지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집니다. 뉴클레어 포스라고 하는 이 핵력은 무엇이든지 잡아당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당깁니다. 뭐든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다음에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당깁니다. 그것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핵력. 그 핵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 온도에서 온다. 차가운 온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죠. 사실은 저 온도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지만 우주 공간은 저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내려가기 전에 초전도화 되어버린다. 우주 공간 자체가 초전도화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저 온도로 내려가 버리면 우주 공간은 초전도화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주에 은하가 있고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천체가 존재를 하므로 우주 온도는 약 240도 정도에서 260도, 마이너스 240도에서 260도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초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전도화 되지는 않고요. 뭐 니오뷸이라든지 하는 특정 물질들에게만 초전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전도 케이블도 만들고 이제 하죠. 합성 상태의 이제 초전도체를 이제 이용해서 그걸 이제 케이블로 해서 이제 초전도 자기장도 만들어서 뭐 케이스타 같은 데 사용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온도는 이 정도 온도고요. 물론 멀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이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질 테고 좀 더 가까우면 이 정도까지 될 테고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온도는 마이너스 273.16도 켈빈 온도다. 그래야 얘기가 제대로 됩니다. 이때에 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핵은 엄청나게 차가움으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핵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진 핵력은 뭘 끌어당기느냐? 먼저 끌어당겼느냐? 바로 일렉트론을 끌어당겼습니다. 일렉트론. 전자를 끌어당기면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끌려와서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전자는. 이 핵력에 의해서 전자는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핵력에 의해서 전자가 끌어당겨서 갇히면 전자는 안에서 갇혀서 뭘 하느냐? 바로 이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깨지면서 극성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뜨거워짐으로 이때에 이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면 전자는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력을 만들어냅니다. 청력. 리펄시브죠. 청력. 그로 인해서 이 핵력의 시작점인 핵하고 극성이 엇갈리면서 운동을 일으켜서 뜨거워진 전자와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를 하며 이때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동에서 남으로, 다음 서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핵이.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일으키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의 표면까지 싸잡아서 전자가 잡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뜨거움과 전자의 뜨거움과 핵의 차가움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은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바로 달을 포획하고 잡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지구의 표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도니까 지구의 표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동쪽으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지구의 표면. 그래서 이제 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는 지구 표면에 사니까 이렇게 해 방향으로 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근데 달은 반대로 동쪽에서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달이 포획되어 있습니다. 핵에게 포획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구의 표면은 24시간에 360도를 회전한다. 이거는 약 50분 분량을 회전을 하는데 월로 계산하면 29.41 동안에 360도를 회전합니다. 이 달은 이렇게 오는데 이 핵은 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표면은 이쪽 방향으로 360도를 24시간 만에 회전을 합니다. 이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생성이 되려면은 이것이 존재를 해야 가능하다. 만약에 태양학자들, 지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게 뜨겁다는 가정을 하면 이 마그네틱 필드 라인은 생성조차 될 수 없다.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핵력 또한 없다. 뉴클레어 포스라고 하는 이 핵력이 존재치 않다.
따라서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해 볼 수 있는 영상은 다음 시간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달을 끌고 가는 상황과 지구의 표면이 회전하는 상황, 그 다음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